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요. 22쪽으로 한번 보시면 실체적 유효 요건, 그래서 물권 변동의 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한번 봤고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여러분 지금 되어 있나요?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은 첫머리의 등기. 우리가 보면 뭐냐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죠? 봐봐요, 여기요.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이렇게 갑이 건물을 건축했죠.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1번이요. 갑으로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을러가 등기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갑에서 누가 앞으로 가야 돼요? 을 앞으로. 그럼 이게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요. 원래는 1번 갑에서 2번 이렇게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가야 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등기 절차를 거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등기 절차 지금 을은 똑같죠. 등기 절차를 거쳤어, 거치지 않았어? 거치지 않았죠. 않았지만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러한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우리 중간 생략 등기 할 때 했잖아요. 무슨 관계? 실체 관계에 부합이다. 그러니까 봐봐. 이 등기를 공부를 할 때 몇 가지를 딱 세 가지만 딱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이유예요. 왜 그러죠? 물어보면 셋 중 하나 생각하면 돼.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뭐냐? 여기요. 지금 여기 이렇게 1번 갑으로 돼 있죠? 갑으로 돼 있는데 여기 2번 지금 을의 등기가 지금 위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러면 여기 3번 이렇게 병이 있죠. 이 병이 등기를 넘겨받았죠.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왜 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러니까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병을 뭐라 한다? 소유자이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등기는 공신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을하고 병하고 사이를 지금 봤잖아요. 이제 갑하고 을만 봐봐. 갑하고 을하고만. 원래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위조돼서 을 앞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 여러분요, 갑이 여전히 소유자예요. 갑이 여전히 소유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등기는 뭐라고 하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다?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생이란 말하고 존속이란 말하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을 좀 설명을 해. 만약에 등기가 효력 존속이라고 해봐. 존속.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갑하고 을만 보면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갑하고 을만 보면 을 앞으로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갑이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갑 앞으로 그러면 지금 등기가 있어 없어? 지금 누가 앞으로 있어 등기가? 을 앞으로 있죠.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존속이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죠. 뭐를 해야 돼? 등기부를 째려보고 있어야지 어떤 놈이 등기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등기는 효력 발생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야? 내가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거나 또는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받아 갔다 할지라도 나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뭐라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이 아니다. 뭐냐? 등기는 언제? 내가 권리를 취득할 때 내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고?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효력 존속이 아니다.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뭐 때문이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지금 두 가지 했죠 지금. 자, 이제 세 가지. 등기 절차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우린 것을 뭐라 한다고? 등기 절차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권리자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죠?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실체 관계에 뭐 한다?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는 것은 봐.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등기는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갑이 소유자인데 누군가가 갑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거나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소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거나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다.
우린 것을 뭐란다?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등기 절차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등기가 있으면 무방하다. 우린 것을 뭐란다? 등기는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본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면 모두 생략 등기도 마찬가지죠.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을한테 팔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갑이 보존 등기하고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된다? 을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요, 갑의 등기가 생략되고 바로 그냥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절차는 잘못됐지만 진정한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무슨 등기다? 실체 관계에만 다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보면 거의 모두 생략 등기요. 예외로 봐봐. 22번에 맨 위에서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등기를 했다면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이 등기 지금 이렇게 지금 크게 1번 크게 되는 것 있잖아요. 현관펜 같은 것 있잖아요. 한 색깔로 해가지고 제목 큰 것 있잖아요. 이게 눈에 잘 안 띄죠. 이렇게 현관펜으로 뭐 황색이라는 이런 걸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좀 해놨으면 눈에 좀 띄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무효 등기 유용이라는 것은 뭐냐? 봐봐. 무효 등기죠.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이 말이죠. 그럼 무효인 등기를 다시 쓰자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무효 등기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담보 채권. 그럼 이것을 뭐라면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갑의 아파트에다가요 뭐라냐?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이 사람이 뭐죠? 이 사람이 채권자 저당권자죠. 저당권자이고요. 이렇게 건물의 저당을 잡으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지금 설정자고 설정이란 말하고 이전이라고 하는 말하고 달라요. 우리 뭐라 하죠? 소유권을 뭐 한다고 그래? 소유권을 설정한다고 그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그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저당권은 뭐를 한다고 그래? 저당권은 설정한다고 그래. 알겠죠? 그 말의 뜻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주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귤이죠, 귤. 귤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귤 조각이 있다. 이것을 그대로 다 너 가져. 그대로 다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대로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전적이라고 그래. 이전적. 그럼 우리가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을한테 주는 거잖아요. 설정은 뭐야? 설정은 이 중에서 이렇게 두 조각만 이렇게 두 조각만 어떻게 이렇게요? 두 조각만 이렇게 주는 거죠. 두 조각만. 이것을 뭐 한다고 한다? 설정한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설정적이다. 그럼 봐봐. 우리가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먼저 점유 권능이 있죠. 점유 권능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하고 그다음에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하는 권능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소유권이라고 하고 소유권을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전을 할 때는 이전적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그대로 을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이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요, 소유권은 세 가지인데 처분 권능이라는 건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은 처분 권능만 저당권자한테 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다 이 말이죠. 이것만 저당권자한테 주니까 소유권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이것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중에서 일부만 주죠. 우리 이것을 설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우리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 전세권은 잠자는 거죠. 잠자려면 점유해야죠.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이 전세권하고요.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은 원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줬어? 일부만 줬어?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정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전부 다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설정자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갑이 을한테 돈 1억 빌린 것을 갚죠. 갚으면 이걸 주된 권리고 저당권을 종된 권리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서실장의 임기도 당연히 끝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돈을 갚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져.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도 이것을 187조 이렇게 우리 아까 했었죠. 등기를 하면은 뭐다? 법률행위 186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몇 조? 법률의 규정 몇 조? 187조 이렇게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는 저당권이 있을 때 등기하는 건데 저당권이 없어졌잖아요. 저당권이 없는데 등기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등기는 뭐가 되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를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등기가 무효니까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를 해야죠. 말소 등기.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등기가요. 말소되기 전에요. 이것을 병이 등기를 이전받았어. 병이. 말소가 되기 전에 병이 등기를 이전받았어.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병은 저당권자도 아니다. 이게 중요해. 지금 우리가 배웠으니까. 저당권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 왜 안 돼? 이게 중요해. 왜 안 돼? 여러분요. 오늘 배운 거 얘기 한번 해봐. 이 등기가 지금 무효잖아요. 을 앞으로 되는 등기 무효죠? 무효인데 말소되기 전에 유효인지 알고 그 등기를 넘겨받아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배웠잖아요.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죠. 을 앞으로 되는 등기가 무효가 됐죠. 그런데 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그것을 유효라고 믿고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니까.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공신력이라고도 얘기해. 자, 줄여서 공신력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무효인 것을 다시 쓸 수 없느냐?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 이런 것이에요. 여기 봐.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등기가 여러분 지금 뭐죠? 무효잖아요. 무효. 등기가 무효이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지금 여기요. 1번 을이죠? 을이 지금 1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은 갑구예요? 을구예요? 저당권은 갑구다 을구다? 소유권만 갑구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한다? 을구라고 했죠? 을구죠? 을구의 1번 을이 1억 원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3월 1일 날 변제를 했어요. 변제.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소멸하죠. 그러면 등기는 그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 등기 1억 원의 등기는 무효란 말이죠. 그런데요 갑이요 3월 1일 날 돈을 갚았는데요 5월 1일 날 또 돈 빌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 등기를 먼저 뭐라고? 말소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또 뭐를 해야 돼? 또 저당권 등기를 또 을한테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등기비용 또 들어 안 들어? 또 등기비용 또 들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옛날에 1억 빌렸던 거 말소 안 하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등기를 다시 쓰자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사용하는 것.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기 3월 1일 날 변제를 하죠. 변제하면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요. 여기요. 이 집에요. 이번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를 들어온 거예요. 전세권 1억이 전세를 들어온 거예요. 언제요? 4월 1일 날요. 그런데요. 여기요. 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5월 1일 날 유용하기로 했다면 5월 1일 날 유용하기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전세권자 때문에 안 되죠. 이 전세권자를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효 등기를 유용한다고 하는 것은 갑구하고 을구만 유용하는 거예요. 왜? 표제부 등기는 왜 유용이 안 된다?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표제부 등기란 건 뭐냐? 구 건물을 철거하고요. 철거하고 신축을 해서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구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왜 안 되냐? 너무너무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왜 안 되냐?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요, 갑구하고 을구는 유용할 수 있는데 표제부는 안 되거든요. 왜 안 되죠? 항상 여러분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표제부는 뭐냐면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은 뭐가 사실이에요? 여자 일본 간다잖아요. 다음 주에. 이게 사실이죠? 알겠죠? 남자잖아요. 할머니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자기 할머니하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상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건물하고 신건물하고 똑같을 수가 있다 없다? 아무리 똑같은 계약서로 했어도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구건물하고 신건물하고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건물하고 신건물은 무조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건물이 신건물이 될 수 없고 신건물이 구건물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구건물이 철거됐다? 그럼 아까 무슨 등기를 하라고 그랬죠? 멸실 등기를 한다니까. 그러고 나서 등기부를 폐쇄한다니까. 구건물이 철거가 되죠? 철거가 되면 무슨 등기하냐? 멸실 등기를 해. 멸실 등기를 하고 등기부를 뭘 한다? 등기부를 뭐를 해? 폐쇄한다. 이걸 폐쇄 등기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철거가 되면 등기부는 없어진다. 이 말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죠? 그러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죠? 무효등기 유용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보면 거기요, 오른쪽 갑이 을이요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죠. 그런데 변제를 하죠. 그러면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담보물권의 보존성으로 인해서 채무를 변제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밑에 보면 단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그 바로 밑에 보면 단 조건 그렇게 되어 있죠. 유용하기 전에 거기 줄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거기가 아주 중요해요. 등기상 뭐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가 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알겠죠? 등기상 이해관계.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그러나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 유용은 절대로 안 돼. 이 말도 맞고, 알겠죠? 이 말도 맞고,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의 유용,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우고 뭐라고 쓰냐? 표제부 등기 유용. 소유권 보존 등기 유용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보다는 소유권 보존 등기 거기를 지우고 뭐라 쓴다고?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절대로 안 됨. 이렇게.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것 있죠? 이것은 등기 신청 이것은 여러분요 나중에 공시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민법보다는 공시법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권 그 다음 장 보셔요. 24페이지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등기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보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봐봐. 등기 신청이란 말하고 등기 청구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자, 설명을 할게요. 여기 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을을 뭐라 하게?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뭘 가지고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계약을 하니까 나오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실체법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체법상 권리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사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청구하는 권리가 갑하고 을하고 계약에 의해서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걸 권리와 의무라고 하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 권리관계라고 하죠. 권리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 법률관계라고 하죠. 이러한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실체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의 청약과 승낙에서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민법에 의한 권리다. 다른 말로 실체법상의 권리다. 다른 말로 민법은 무슨 법이다? 사법이다. 사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뭐란다? 이 사람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자죠. 등기를 청구할 권리자고 등기를 해줄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요? 등기관이죠. 등기관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등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등기 신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 신청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어디다 한다? 등기관한테 하죠. 등기관은 뭐다? 국가기관이죠. 국가하고 나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로 한다? 공법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공법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 민법에 의해서 한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한다. 부동산 등기법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절차법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절차법 뭐다? 이것은 부동산 무슨 법? 등기법에 의해서 하고 실체법은 뭐다? 민법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등기관한테 신청을 해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방법은 공동신청 원칙이죠. 물론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촉탁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한다. 이것은 뭐죠? 개인하고 국가의 관계니까 공법상의 권리이고 이것은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것이니까 절차법상의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 절차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부동산 등기법. 이건 민법 총칙 첫 시간에 할 때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알죠? 이게 다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민법은 한 군데서 된 것이 아니고 처음과 끝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당연히 모르는 것은 그 다음 시간에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가 완전히 돌아가야 대강 이렇게 되는 걸 이걸 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체법상의 권리, 절차법상의 권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런데요. 지금 여기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등기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 등기 청구권인데 이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데 이 등기 의무자가 이놈이 빨리 등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등기를 빨리 안 가져가니까 지금 내가요 1가구 2주택이 돼가지고 계속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너 등기 좀 가져가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청구하는 것을 등기 의무자가 청구하는 건 뭐라냐? 이것을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등기를 좀 제발 부탁인데 가져가라. 인수해 가라 이 말이잖아요. 가져가라. 인수해 가라 이 말은 권리자가 얘기하겠어요? 의무자가 얘기하겠어? 논리적으로? 인수해 가라. 누가 얘기해?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걸 말한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고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하는 걸 말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말처럼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여러분요 이해가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등기 청구권에 보면 첫 번째로 부동산 등기법이 등기 신청에 관해 공동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이것은 사법상 또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라 나왔죠?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청구하고 등기 신청은요.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뭐다?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그다음에 등기 인수 청구는 인수 누구한테? 의무자가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빨리 등기 가져가라고 청구하는 거 아주 사실적으로 써놨네요. 빨리 가져가라고.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뭐란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 이제 민법에서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은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채권적 청구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물권법 아직 안 배웠죠. 물권법을 안 배웠으니까요. 물권적 청구권이나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재산권에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재산권에는 뭐하고 있어? 재산권에는 물권하고 채권밖에 없잖아요. 그럼 물권이 아니면 뭐다? 채권이죠. 억수로 간단하잖아요. 물권 아니면 채권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적이다 말은 뭐냐면 현재 물권자예요. 현재 물권자란 말은 뭐죠?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될 수 있고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겠죠.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것이고 여기 여러분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이란 말은 현재 이 사람이 현재 물권자다 아니다. 현재 물권자다 아니다. 현재는 물권자가 아니다. 그런데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면은 물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권자가 된다. 등기를 하면은 물권자가 돼. 현재는 물권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채권적이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지금 이 갑하고 을하고 지금 뭐냐? 매매를 했죠. 매매를 했으면 이 을 매수인은 지금 매수인은요. 이 사람은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매매계약 있어. 매매계약.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예요. 계약했는데 뭐를 해야 소유자예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등기해야 뭐가 돼?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된다? 물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현재 물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하면은 물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 이 사람은 계약만 했지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를 청구하죠? 소유권을 뭐를 해달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이전하는 등기를 청구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해되셔요?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가지고 을 앞으로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물권자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직은 근데 등기해서 안 했어? 안 됐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요.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취득시효요. 점유취득시효를 하잖아요. 점유취득시효라면 어떻게 하냐? 이 토지가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점유를 한 거예요. 20년간.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로.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245조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나오거든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얘기하냐?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우리 법조원은 뭐라고 하느냐? 245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20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245조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여기서 뭐냐? 등기를 등기를 해야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등기 청구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이 말이죠. 왜? 아직은 그러면 소유자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다?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면 물권이 아니다? 물권이 아니면 채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매수인이 청구하는 것 점유취득시효 이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임차인하고 그 다음에 환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임대차하고 환매는 이것은 채권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요. 이건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채권적이다. 그럼 채권적이라는 말이 뭐라고?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물권은 뭐예요? 물권. 이런 물권의 청구를 하려면 물권이라는 거 알아야지. 물권은 뭐냐? 물권은 뭐냐면 먼저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본권이 있고 본권에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에는 뭐 같다?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은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점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은 또 등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무슨 말이 안 나와?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왜? 등기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등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물권자,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면 물권자 청구권. 알겠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면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를 보냐면 그 사람이 현재 지금 소유자인가를 봐. 그 사람이 현재 지상권자인가를 봐. 그 사람이 현재 지상권자다. 지상권자가 청구한다. 물권적 청구권. 등기를 해야 지상권자가 된다. 그럼 뭐? 채권적 청구권. 현재 지상권자가, 현재 전세권자가 청구한다. 뭐?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지금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권법을 공부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로서 청구하고 있는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권법을 전부 다 알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청구한다. 물권적 청구권.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려고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한다. 채권적 청구권. 전세권자가 청구한다. 물권적 청구권.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권자가 된다. 채권적 청구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현재 전세권자가 아니야. 등기를 해야 전세권자가 돼. 채권적 청구권. 현재 전세권자여요. 전세권자가 뭐를 청구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설명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 돼. 채권적 청구권은 매매 계약을 하죠. 그러면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닌데 매도인 집 판 사람, 나한테 판 사람한테 내가 잔금 다 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뭐를 해? 등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를 가져오면 내가 소유자가 되니까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우린 것을 뭐란다? 채권적 청구권. 점유취득시효는 뭐라고 되어 있냐? 20년을 점유한다 해가지고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자가 된다. 그럼 아직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해달라고 뭘 해야 돼? 청구를 해야 되고 그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린 그런 것을 다 뭐라 하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 그럼 한 가지만 봐봐. 여기 건물을 신축하죠. 건물을 신축을 해서 누가요? 갑이요. 신축을 하면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갑이 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돼. 갑이 소유자예요. 등기를 안 해도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어떤 놈이 1번이요. 1번 A란 놈이 보존 등기를 딱 한 거예요. 보존 등기. 그러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너 등기 말소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등기 지금 잘 됐어 못 됐어? 못 됐으니까 무효 등기니까 무손 등기를 청구해야 돼.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누가 청구해? 갑이 청구하겠죠? 갑이 청구할 때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왜 물권적이에요?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 소유자. 이 사람이 등기가 없어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아니,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해달라 이 말에 소유자가 말소해달라. 그래서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설명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밑에 25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물권적 청구권에서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봐봐. 2번 봐봐. 2번. 1번 저당권 등기가 무효예요. 그런데 2번 저당권자 동그라미 해봐. 2번 저당권자가 맨 끝에 말소를 청구해.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여기 봐봐.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데 지금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가 되거든요. 2주 돼가지고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그럼 벌써 여러분요. 지금 자격증 1년에 한 5개는 따죠. 알겠죠? 저당권 여기 있죠? 저당권은 뭐다? 저당권은 2주 돼가지고 지금요. 이렇게 깊게 공부하고 있는 것은 고시 공부에도 없어. 알겠죠? 그럼 이건 뭐죠? 물권이죠, 물권. 물권이니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왜? 2번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한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밑에 한번 봐봐. 그 밑에 다른 거 다 놔두고 2번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밑에 그림 보면 그림 뭐라 해가지고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일단 그 정도 말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장 봐봐.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 장에 채권적 청구권을 봐봐. 여러분요, 채권적 청구권은 뭐죠? 1번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 박스 밑에 지금 보고 있어요. 매수인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죠. 언제 소유자가 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 2번 점유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법에 뭐라고 나왔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 등기.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그 다음에 환매 3번 환매하고 4번 임대차고는 이건 당연히 채권이에요. 채권이니까 이건 무조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채권적 청구권. 5번 봐봐. 중간생각 등기도 잘 나왔네. 갑하고 지금 을하고죠. 갑이 을한테 팔았죠? 을이 또 병한테 팔았죠? 아직 등기를 병한테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언제 소유자가 돼?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아직 우리 가등기 안 배웠죠? 가등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봐봐. 가등기는 거짓말 등기이고요. 본등기란 것이 있거든요.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는 소유자가 아니고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말만 들어봐.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가등기만 되어 있다. 그러면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그럼 아직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소유자가 되니까.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자.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런 말. 뭐라고 한다? 채권적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28페이지가요. 등기의 추정료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요. 지금